지난 시간에서 올해 시험 봤던 1회 3월 5일 날 시행했던 문제 엑셀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에 관한 거를 좀 질문이 나왔는데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죠?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입력하겠다라는 겁니다. 범위에 벗어나는 데이터는 입력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하는 게 유효성 검사인데 이미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효해요. 대신에 입력된 데이터를 할지라도 수정을 했을 때 그 범위 안에 벗어나면은 입력을 못 합니다. 답은 2번이 맞네요. 요거는 지금 3% 1년간 해서 만기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이건 데이터 표네요. 필터도 아니고 필터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도 없고 통합도 아니고 목표값 찾기도 아니고 데이터 표죠. 우리가 봤던 실기시험에 나왔던 데이터표는 행과 열의 데이터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만 입력하네요. 하나만. 열 하나만 입력하게끔 하는 내용이네요. 데이터표 문제입니다.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 통합할 수도 있고 우리 엑셀에서 했던 것 중에 통합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거냐면은 13번 문제가 되려나요? 예, 맞네요. 통합 이거잖아요. 이때 밑에 있는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에 가서 합계를 계산하라 그러면 서울 대리점 추가, 부산 대리점 추가하고 첫 행 왼쪽 요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온 문제예요.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 이거는 뭐냐면 자, 확인을 누르면은요. 같은 통합 문서에 들어있는 거는 연결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지금 아래 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같은 시트,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가져왔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안 돼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거다. 2번은 뭐뭐 경우에만 그랬잖아요. 요거 잘 보셔야 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전기세가 2만원, 3만원 이하, 3만원 이하, 이고, 얘는 이고. 같은 줄에 있으니까 뭐다, 이고. 전기세가 3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줄에 있네, 다른 줄에. 예, 다른 줄에 있으니까는 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3번과 4번은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3번, 4번과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1번이 1번은 그리고 3만원 이하이고 가스비가 2만원 이하인 거. 답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이거나 하고 이거나 그러면 오화인데 다른 줄에 지금 전기세라는 내용하고 가스비라는 내용이 지금 서로 다른 줄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나 같은 줄에 들어있으면 뭐뭐 A이고 B인 경우 이런 경우. 자, 자동 채우기를 했대요. 어떻게 자동 채우기를 했나 좀 볼까요? 자, 월, 수 했어요. 월하고 수요일 했습니다. 화요일이 중간에 삐었네요. 여기 화요일이 비어있어. 그러면 얘를 자동 채우기해서 쭉 내리면 여기에는 수요일 다음에 목요일 빠지고 금요일. 금요일 다음에는 토요일인데 토요일 빠지고 일요일. 그 다음에는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빠진 화요일이 나오죠. 하나씩 건너뛰는 거니까. 월, 수잖아요. 월, 수니까 화요일 하나 건너뛰고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다음에는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 나오고,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나오는 거죠. 하나씩 건너뛰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화요일이 된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A1 셀에다 입력하고 ESC 키를 누르면 뭐가 된다?
취소예요. ESC는 취소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C의 다섯 번째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홈키를 누르면 어디로 간다? A의 다섯 번째로 가요. A 번째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죠. C의 첫 번째가 아니라 A의 다섯 번째. 그러니까 C의 다섯 번째에서 홈키를 누르면, 홈을 누르면 C의 첫 번째, 윗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그러니까 A의 다섯 번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홈키를 누르면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A의 다섯 번째가 된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것이 틀린 말이다. 그 다음 27번 메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서식을 지우면 서식만 지워지죠? 메모는 안 지워져요. 메모 지우기를 하든지 아니면 모두 지우기를 해야만이 메모가 지워져요. 셀을 이동하면 셀 속에 들어있던 메모도 따라가죠. 답은 두 번째. 서식 지우기는 서식만 지워지는 겁니다. 메모도 함께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매크로. 매크로에 관한 메뉴가 한번 볼까요?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는데 자,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가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겠다. 열지 못하게 막겠다. 즉 매크로가 들어있어도 파일은 열리지만 실행을 못하게 막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알림은 표시해 주겠다. 현재 이 문서 안에는 매크로 파일이 들어있으니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겠다. 기본값은 이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뭐죠? 어떤 매크로가 들어있어도 다 열겠다. 근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예. 지금 보시면은 문제는 모든 매크로 포함 이거 아니죠? 뭐 길게 메시지 길었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매크로 포함. 이것이 틀린 말이다. 셀의 이동과 복사에 관한 설명. 자, 우리가 쉬프트 키를 누르는 거하고 컨트롤 키 누르는 거하고 알트 키를 누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도형이나 차트의 크기를 조절할 때 Al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은 셀의 크기만큼 정확히 맞춰서 조절이 됩니다. 예, 네 번째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평상시에 많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우리가 여기에서 매크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매크로 기록을 해가지고 매크로 이름을 만들고 뭐 컨트롤 C를 누르겠다. 그러면 대문자, 소문자만 들어가요. 숫자를 쓰거나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말도 사용할 수 없고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컨트롤 키하고 영문자 또는 숫자가 조합되는 게 아니라 영문자만 되는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매크로를 저장하겠다, 매크로를 기록하겠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하겠느냐? 세 군데가 있어요. 이 세 군데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현재 통합문서, 현재 여기다 저장하겠다. 현재 여기다 저장하겠다. 아니면은 새로운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열 때 거기에 저장하겠다. 아니면 나는 매크로가 나만의 매크로를 따로 저장해 두는 공간에다가 보관하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현재 여기다가 매크로를 저장하겠다. 이 현재 문서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B의 두 번째부터 D의 다섯 번째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점수라고 줬어요. 점수.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된 거를
점수라고 했나 봐요, 점수. 자, 그러면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하고 맥스라는 함수로 정해져 있는 두 개 값, 하나, 두 개,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인덱스는 이 점수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있어요. 이 점수란 영역에서 두 번째 줄은 백나 형식 거네요. 첫 번째 칸, 그럼 90이네. 그렇죠? 두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이니까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이니까 백나형의 점수 9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 여기서 가장 큰 값은 뭐죠? 100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90, 얘는 100. 그럼 90과 100의 평균은 얼마다? 에버레이지니까 95가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 데이터들 중에서 두 번째 줄은 여기고, 첫 번째 칸은 여기인데, 만나는 점은 90이니까, 이 90과 가장 큰 값 100. 즉, 90과 100 두 가지에 대한 평균이 얼마다? 95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성별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85년 10월 10일생 남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추수.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랐는데, 그게 첫 번째라면 1. 추수함수니까 첫 번째는 1, 남. 두 번째는 여. 맞네요. 그렇죠? H6급은 뭐죠? 뭐 참조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조표. 참조표도 없어요. 자, 인덱스는 뭐죠? 셀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처럼 이렇게 셀이 여러 개가 있는 중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따지는 건데, 여기는 B1 셀이 뭐예요? B1 셀. B1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표시하는 곳인데, B1에 있는 줄, 여덟 번째 칸. 여덟 번째 칸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셀은 하나밖에 없는데. 셀이 하나면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밖에 없는 건데, 몇 번째 줄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덟 번째 칸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나와요. 자, 이거는 뭐예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오른쪽에서 8개, 오른쪽에서 8개 자르면 뭐가 돼요? 얘가 8개죠? 다시도 그냥 포함한. 네? 다시. 오른쪽에서 8개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에서 8개잖아요, 지금. 이 오른쪽에서 8개 이 글자가 1이네.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여덟 번째에서 한 개겠지. MID 함수로. MID 함수로 여덟 번째에서 한 개를 따져야 되겠지. 오른쪽에서 8개가 아니라. 만약에 이 라이트 대신에 요 미들 함수가 들어갔다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뜬금없이 갑자기 8개가 1이네. 8개가 8자리지 어떻게 한 자리가 되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한 개만 물어보는 거지 통으로 8개가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는. 그러니까 답은 1번 밖에는 없다. 자, 머리글 바닥글 설정에 관한 거. 머리글 바닥글에서 지금 네 번째가 틀렸다고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기에 가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가 있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있는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 보기에 가면은 머리글을 어떻게 넣어줄 건지, 밑에는 또 바닥글을 어떻게 넣어줄 건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는 거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고. 네. 근데 여기선 지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는 거다.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책 95페이지 보시면은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번. 아래 그림과 같이 짝수 행에만 짝수 번째 줄
짝수 번째 줄. 행이라는 거는 줄이에요. 그렇죠? 짝수 번째 줄에만 뭐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짝수 번째 줄인지 홀수 번째 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쓰면 좋으냐라는 거죠. 수식을 썼는데, 자, 이건 뭐냐면 보세요. 로우. 로우는 무슨 함수냐면 내가 몇 번째 줄인가를 물어보는 함수예요. 내가 몇 번째 줄인지, 수 번째 줄인지, 세 번째 줄인지, 100번째 줄인지 몰라도 걔를 MOD,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하는 거는 홀수 줄이에요. 이건 홀수 번째 줄을 찾는 명령이고, 이거는 짝수 번째 줄을 찾는 명령이에요. 짝수 번째 줄. 밑에 거는 홀수 번째 칸을 찾는 거예요. A, B 말고 C, D, E 이렇게 홀수 번째 칸. 이거는 B, D 짝수 번째 칸을 찾는 경우고요. 홀수 번째 줄, 짝수 번째 줄, 홀수 번째 칸, 짝수 번째 칸을 찾는 그런 기능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카운트 숫자 세래요. 카운트는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1은 숫자죠? 하나 셌어요. 참이라는 말은 뭐죠? 글자죠? 그러니까는 숫자의 개수가 아니니까 빼고요. true는 뭐죠? true는 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얘는 1이에요. true는 참과 거짓을 이렇게 따옴표안에다 쓰면 글자지만, 문자지만은 이렇게 true다 이렇게 직접을 쓰면 이거는 정보기 때문에 0이다 1이다 하는 정보기 때문에 얘도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따옴표 안에 1이 들어갔지만 따옴표 안에 1이 들어갔으니까 문자겠지만 액면가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숫자가 3개 있다고 나와요. 자, 카운트 A는 뭐다? 빈칸만 아니면 다 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라고 나와요. 자, 맥스는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숫자 8이 있지만 글자, 문자로 10도 있잖아요. 얘도 숫자처럼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는 10이 되는 게 맞아요. 자, 이거는 뭐죠? 215.143을 마이너스 2니까 뭐예요? 소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나와라 하는 게 아니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된다? 200이 나와요. 200. 이거 틀린 거예요. 우리 해설을 보시면은 예, 96쪽에 보면은 해설 나와 있으니까는요,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문서와 관련된 바로가기 키, 컨트롤 N, 그럼 뭐다? 뉴 파일, 새로운 통합문서를 열 때 쓰는 거예요. Shift F11번을 누르면은, Shift하고 F11번을 누르면 뭐가 되냐면은, 밑에 시트가 하나 생겨요, 더. 통합문서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합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트를, 워크시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2번은 틀렸고요. 컨트롤 F4번, Alt F4번, 컨트롤 W를 누르면 닫기 명령입니다. 닫기 명령, 종료 명령이에요. 예. 답은 두 번째. 37번, 창 그룹에 관한 기능. 새로운 창은 뭐 하는 거다? 창을 하나 더 열어서 2개 이상의 창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자, 새 창에 하나 더 열어서 문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새 문서를 새로운 창에다 하나 더 열어서 창이 2개가 됐을 때, 자, 보여드릴게요. 1번 창이 있고, 각각의 시트들이 들어있는데, 요 1번 시트의 내용을
얘가 데이터가 지금 한 화면에 다 보이지만 저 아래 거하고 위 거를 나눠서 보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봐요? 창을 이렇게 놓고 나서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를 하면은 윗동네하고 아랫동네 따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얘랑 얘를 어떻게 봅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봐요?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파일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섹션 15번 문제를 열어놓고요. 요거랑 지금 두 개를 열어놨는데 이 두 개를 나란히 보려면 여기 어떻게 했냐? 정렬을 눌러서 세로 그러면 하나는 15번 문제, 하나는 13번 문제를 봐요. 서로 다른 파일을 창을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걸 정렬 방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 거는 지금 13번 파일에 있는 기출 1번 문제랑 기출 2번 문제를 따로따로 보고 싶은 거예요. 따로따로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와 얘를 따로따로 볼 때는 이때 새로운 창을 눌러요. 그러면 화면 상단에 뭐라고 나오면 섹션 13번 문제 2라고 떠 있고 하나는 섹션 13번 문제 1이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파일인데 두 개 파일처럼 하나가 늘어난 셈이에요. 그러면 이때 정렬을 하면 하나는 김포공항 시트가 보이고 하나는 여기 기출공이 시트가 나와서 서로 다른 시트를 따로따로 볼 수가 있어요. 파일이 하나일 때는 창을 정렬하지 못해요. 파일이 두 개, 세 개 열렸을 때는 창을 정렬해서 따로따로 볼 수 있지만 창이 하나만 열려 있을 때는 그 창을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을 눌러가지고 창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공일, 기출공일 3개 시트를 같이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새로운 창을 한번 더 눌러서 하나는 무작정 따라하기, 하나는 기출공일, 하나는 기출공일. 그래서 서로 다른 파일을 똑같은 파일인데 서로 다른 시트를 같이 병행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틀 고정은 그게 안 움직이는 틀 고정은 뭘 때 쓰는 거냐면 틀 고정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밑에 이렇게 오르락 보니까는 이게 이 줄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틀을 고정시켜 버리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이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틀 고정을 시켜주면은 휠을 굴렸을 때 어때요? 지금 얘는 항상 같이 보여주고 나머지만 들락날락거리니까 하는 게 틀 고정이고 같은 이 시트상에서 나는 항상 고정시켜서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좌우로 움직였을 때 이 A번째 칸은 안 움직이겠다는 게 그게 틀을 고정한다는 뜻이고 새로운 창은 보셨듯이 똑같은 파일을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서로 다른 시트를 병행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나누기는 하나의 파일 중에서 위쪽과 저 아래쪽 거를 분리해서 볼 때 쓰는 게 나누기고 숨기기는 내가 현재 안 보고 싶을 때 숨기는 거예요. 마지막 것도 다 숨겼어요. 숨기기 취소 누르면 숨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빼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면은 뭐야 이 사람 아무것도 아직 안 해놨네? 하고 그냥 무식결에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가서 보면 숨긴 게 있다라는 거죠. 숨긴 게. 그래서 꺼내놓으면 보는 거죠. 왜 숨길죠? 남들 모르게. 남들 보지 못하게.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잠깐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판기에 가서 커피 하나 빼오는 사이에 누가 내 거를 볼까봐 뭐 내려놔도 되겠지만 그럴 때 쓰는 게 숨기기 하는 거예요.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숨길 게 없으면 숨기기 취소가 없죠. 숨기기 취소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숨긴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숨기면 숨기기 취소가 떠요. 틀 고정은 왼쪽 열을 선택한 후 틀 고정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고정하려고 하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걸 선택하고 틀 고정을 하는 거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다 클릭하고 틀을 고정하면 어떻게 된다? 예, A라고 하는 거를 나는 보여주고 싶어. 네 번째 줄까지는 봐야 되겠어? 그럼 네 번째 줄 아래, A번째 칸 오른쪽에다 놓고 틀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오른쪽에다 놓고. 왼쪽에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선택하고 틀 고정을. 네. 틀 고정은 움직일 수 틀 고정을 하게 되면은 움직일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틀 고정을 안 하게 되면은 쭉 갔는데, 이게 무슨 12가 뭐야? 라고 하면 올라가 봐야 된단 말이야. 판매량 이렇게. 근데 틀 고정을 해버리면 돌아다녀도 휠을 굴려도 항상 네 번째 줄까지 보이니까는 이게 뭐였더라? 판매량 보이더라 이거죠. 제목으로 고정시키고 싶은 거. 최고적 영역은 변경하는 거. 에? 최고적 영역은 변경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최고적의 영역은 이거는 남자, 여자 합계. 1반, 2반, 3반, 4반 합계. 여기는 1반, 2반, 3반, 4반 합계. 남자, 여자만 나왔네요. 요 남자, 여자 옆에 있는 합계. 얘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표 전체 영역을 차트로 작성한 건 아니고, 남녀 옆에 있던 합계는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이건 쉬운 문제죠. 당연히. 데이터 영역을 잘 봐요. 근데 합계라는 게, 여기도 합계가 있고, 보세요. 여기도 합계가 있고, 여기도 합계가 있고, 여기도 합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합계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 두 군데 합계가 내려왔을 때, 하나만 보이니까 합계가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오해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차트에 관한 설정 중에서 요소. 자, 눈금선은 뭐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눈금선이죠? 이렇게 60이라든지 40이라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눈금선인데, 현재 눈금선은 안 걸려 있어요. 데이터표는 밑에 있고요. 데이터표는 밑에 있고요. 워드 계열에, 즉, 약간 밝은색 쪽에 값이 레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축제목, 갑축에 있는 갑축에 축제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금선이 틀린 말이네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추세선인데, 네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원이 큰 거, 작은 거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위에 진한 거든 밝은 거든 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추세가 돼요. 1번은 거미줄처럼 가운데서부터 얼마나 펼쳐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펼쳐지는 정도가 지금 짙은 쪽은 왼쪽 방향으로 펼쳐졌고 거미줄이 그 다음에 흐린선은 오른쪽 방향 쪽으로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는 알 수 있지만 추세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2번은 밝은 쪽과 어두운 쪽에 진한 쪽과 밝은 쪽에 부피, 공간,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3번은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요소를 가지고 도넛형으로 보는 건데 이것도 추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차원도 추세는 안 돼요. 3차원. 2차원만 추세가 되는데 원형이라든지 2번처럼 원형이라든지 3번처럼 도넛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사형, 첫 번째 나와 있는 방사형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네 번째 나와 있는 거품형 같은 거, 버블 차트라고 하는 얘는 추세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문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이번에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그래요. 자,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작년도 3회 시험이에요. 작년에 시험 봤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봤던 시험 문제인데 요 시험 문제가 그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고 향후 앞에 이제 풀었던 문제에서도 많이 방향이 나왔었어요. 한번 볼게요.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멀티미디어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해설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통합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해설해 보니까는 보기에 보니까는 단방향성이라 그랬어요. 단방향성. 단방향성은 멀티미디어의 특징이 아니에요. 쌍방향성입니다. 그게 일단 틀렸고요. 계단현상. 우리 그림,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게 되면은 확대했을 때 어떤 현상? 픽셀, 정사각형의 pik셀들이 계단현상처럼 끊어지는 그림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시켜주는 기능이 안티 엘리어싱이다라고 해요. 엘리어싱이 계단현상이에요. 엘리어싱이 계단현상이고 안티라는 말은 반대 의미잖아요. 그렇죠? 안티 엘리어싱. 모핑이다, 디더링이다, 렌더링이다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기밀성을 저해하는 보안 침해 형태가 뭐가 나왔나 봤는데 지난 시간에도 봤던 거,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 중에 가로막기, 흐름막기 이런 거 가로채기는 가용성 저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가로채기는 기밀성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무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가로채기가 맞습니다. 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건 뭐죠?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권리가 유지가 되고요. 사후 70년까지, 죽고 나면 70년까지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그 작곡한 노래는 내 거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 남들이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죠. 네. 초상권은 뭐냐면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진관에서 사진 찍으면 내 사진 원본 안 주잖아요. 지 것도 아닌데. 초상권을 갖고 있는 나한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딴 놈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은.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사진 찍은 나는 저작권을 갖고 있고 찍힌 어린아이는 초상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애기기 때문에 보호자가 초상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왜 찍어요? 아, 사실은 제가 파워블로그인데 애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사진 올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저한테도 알려주셔야 돼요. 블로그 주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좋은 의미로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럼 허락 받은 거죠. 허락 받았어요. 보통 애기 사진 찍고 나면 사탕 이런 걸 하나씩 줘요. 사진 착각 찍고 나서 사진 큰 거 있잖아요. 예쁜 사진 같은 사탕 같은 거를 이렇게 주면은 엄마가 좋아하죠. 그럼 딴소리 안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암묵적으로 상대편이 허락했다는 거죠. 자, 법률. 대한민국 헌법, 법률 이런 거 있잖아요. 형법, 상법, 뭐 이런 거 민법, 이런 법률이나 고시, 공고, 훈령. 이건 명령들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그 뭐더라, 관보. 관보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보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보는 게 아니라 5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내용이라든지 국가의 모든 움직임 것들을 게재하는 정기 관행물이에요. 관보라 그래요. 관보. 그래서 관보에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잘못을 했어. 관보에 올라가죠. 이 사람은 어차여차 가지고 이번에 파면 조치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상을 받았어. 그럼 관보에도 올라오고 그래요. 5급이 아니면 관보에 안 올라옵니다. 이런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본은 아무렇게나 누구라도 인용할 수 있어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허락받고 써야 돼요. 그거 신문기사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작권의 보호를 안 받는다. 5번. 컴퓨터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되는데 아날로그, 디지털, 그걸 혼합한 하이브리드. 이건 있지만 슈퍼컴퓨터는 성능을 갖고 따질 때 쓰는 거죠. 6번. 인터넷 주소책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www.naver.com 이런 도메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고유 주소는 도메인이 아니라 IP예요. 틀렸어요. 주소는 IP입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광동 70번지 2호라는 주소가 있어요. 고유 주소가 있어요. 근데 그 주소를 잘 뭐를 외워내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라는 도메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써먹는 것 뿐이지 고유 주소는 IP입니다. 도메인이 아니라. 네, 1번이 틀린 말이고요. 국제 인터넷 주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기구는 ICANN, 우리나라는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때,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저장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쿠키에 저장되는 겁니다. 쿠키. 그럼 이 쿠키 정보를 빼가면 어떻게 돼요? 내 아이디 패스워드가 남들한테 공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쿠키 정보도 수시로 지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지운다? 자, 인터넷 실행했어요. 이게 뭐야? 자, 여기 가서 삭제. 쿠키 정보 있잖아요. 쿠키 정보요. 얘를 삭제하면 돼요. 얘를 삭제하면 여기에 들어있었던 쿠키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쿠키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DNS,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DNS.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www.naver.com이라고 치면 실제 인터넷상에 접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IP 주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고유 IP가 있습니다. 이 IP를 알면은 상대편 컴퓨터하고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요. 자, 여기에 용광동 70번지 2호라 그랬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중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중부여성발전센터 검색해보면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메인을 네이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네이버라고 입력을 하면 그 네이버에 맞는 IP가 나오잖아요. 그 IP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DNS예요. 도메인은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근데 인터넷을 하게 되면 IP를 준단 말이에요. 인터넷 비용에 IP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고정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변동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IP가 있어요.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IP를 외우려니까 어렵고 그래서 www.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도메인을 발급받으면 이 도메인 네임을 해당 IP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DNS 역할이에요. 9번.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짜죠? 프리웨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쉐어웨어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입했대요. 이건 상용 소프트웨어죠. 네.
윈도우는 뭐죠? 운영체제죠. 포토샵은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리눅스는 운영체제예요. 유닉스도 운영체제입니다. 대형 컴퓨터 운영체제가 유닉스예요.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도 유닉스를 써요. 네. 자, 그럼 포토샵하고 한컴 오피스는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응용 소프트웨어.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 앞에 글자를 띄면은 어플, APPL, 어플, APP 세 개만 떼면 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1번. 휴대성에 따라서 데스크탑, 책상 위에도 올려놓고 쓰는 거, 랩탑, 무릎 위에도 올려놓고 쓰는 거, 팜탑, 손바닥 위에도 올려놓고 쓰는 거. 그럼 스마트폰은 팜탑이 되겠죠? 손바닥에 올려놓고 쓰는 거니까. 이게 뭘까요? 볼까요? 이거는 중앙처리 장치 안에는 연산 장치하고 제어 장치가 들어있어요. 근데 ALU라는 말이 연산 장치라는 뜻이에요. ALU가. 산술 및 논리 연산 장치라 그래요. 그 기억은 연산 장치가 되는 게 맞고요. 이유는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건 제어 장치예요. 답은 첫 번째가 되겠죠. 자, 입력 장치, 키보드, 스캐너, 터치스크린, 이거 입력으로 쓸 수 있지만 펌웨어는 뭐예요?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하드웨어죠. 전자사전 이런 것처럼 디지털 피아노 같은 그런 것들 펌웨어라 그래요. 펌웨어. 자, 프린터로 인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가 되면 뭐예요? 프롬 다시 깔아야죠. 인쇄물이 이상하게 찍혔어요. 얼룩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헤드 청소라고 해서 앞에 스프레이 부분을 닦아줘야 돼요. 인쇄가 아예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케이블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스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껐다 키면 돼요. 근데 시머스 셋업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정비할 때 쓰는 게 하드웨어. 컴퓨터가 켜지기 전에 이 컴퓨터 안에 어떤 하드웨어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머스 셋업하고 프린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네 번째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FTP는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을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전자우편을 통해서 자료를 보낼 수 있고 친구가 보내준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 공부방에 가면은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자료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저는 거기다 업로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FTP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본래 보내고 받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에 가 있는 거를 삭제할 수는 있죠. 뭐라고 보면 되냐면 웹하드처럼 내가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할 수 있죠. 네. 16번 돋보기 기능이 하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도킹 모드를 실행하면 마우스 포인터 주위의 영역이 확대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추적이에서 추적. 해설 볼까요? 마우스 포인터 주위의 영역을 확대해서 보려면 보기에 가서 렌즈를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렌즈. 예. 그러니까 보기에 가서 도킹 모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렌즈를 선택하면 렌즈처럼 확대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안 써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에 관한 걸 시험에 문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하기 위해서는 국자에다가 쌀을 넣고 밥을 하면 된다. 그럼 국자라는 말을 국자의 기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겠죠. 근데 잘 아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냄비나 솥에다 놓고 밥을 해야지 국자에다 쌀을 넣고 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기라는 기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많이 해봤으면 쉽겠죠. 그렇죠. 근데 돋보기 기능은 주로 접근성,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기능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제어판 안에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장치관리자라는 항목입니다. 장치관리자라는 항목이에요. 하드웨어 프로필, 사용자 프로필, 작업 그룹 아니고요. 장치관리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작업. 디프라그멘테이션, 프라그를 제거한다 그래서 디프라그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디스크 조각 모음 실행이라고 해요. 디스크 조각 모음. 네. 19번에 보안을 위한 사용 권한 설정은 보안 탭에서 합니다. 보안 문제가 나오면 다 보안에 관한 문제예요. 보안에 관한 보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 일반 탭, 고급 탭,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에 따로 가서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매크로도 그래요. 매크로도 보안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려면 매크로 보안이라는 곳에 가서 따로 보안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다 그래요. 웬만한 것들은.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소라 그랬는데 이걸 레지스트리라 그래요. 레지스트리라 그래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레지스트리는. 21번 정렬. 정렬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 그래요. 그래서 색깔을 포함하는 위에 표시되도록 색깔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빨간색이 먼저다, 노란색이 먼저다가 아니라 색깔이 있는 것들이 먼저 올라가고 색깔이 없는 것들이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을 하던 좌에서 우로 정렬을 하던 숨어져 있는 거는 정렬하지 않는다. 숨겨진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렬하지 않는다. 왜? 안 하려고 숨겨놓은 건데 굳이 그것까지 정렬하면 안 되겠죠? 자, 요거는 작년도 1회 시험 문제랑 똑같아요.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1회 시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올해 1회 시험 본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작년도 이게 말 시험인데 작년도 1년 전 시험인데 올해 1회 시험에 작년도 말 시험이 똑같은 게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무척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놀랬죠. 데이터 표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에서는 우리가 목록을 구분하는데 목록을 설정할 때 세미콜론을 구분한다 또는 쉼표를 구분한다. 우리가 어떤 걸 구분할 때는 구분기호를 대부분 뭐를 써요? 구분기호를 뭐를 씁니까? 컴마를 많이 쓰잖아요. 컴마. 근데 세미콜론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세미콜론 쓰죠? 엑셀에서 구분기호 예를 들어서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양수일 경우, 음수일 경우, 0일 거, 문자일 경우 그래서 세미콜론을 구분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다 쉼표로 구분합니다. 대부분 쉼표로 구분하죠. A, B, C, 이렇게 갖고 컴마로 구분하잖아요. 그랬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뭐죠?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는 뭐 빈칸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탭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세미콜론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점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사용자가 지정해 주면 되죠. 일반적으로 쉼표로 구분하는 데 비해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할 때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영일 때, 문자일 때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헷갈리라고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건 대부분 컴마를 씁니다. 컴마로.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가져올 때는 아래 한글 파일은 못 가져와요. 아래 한글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고 싶을 때는 아래 한글 파일에 들어가서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 거지 아래 한글 자체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으로 열어올 수는 없어요. 왜? 엑셀에서는 아래 한글을 못 열어요. 안 열어줍니다. 열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이건 뭔가 보세요.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박시성 몇 명이에요? 박은주 씨 한 명 있네요. 그렇죠? 경기도이면서 2000 초과 서울 땡 경기 2500 해당되고요. 경기 1700 얘는 안 되죠? 그럼 정선미라는 사람 경기 2500하고 박은희 씨 충남 삼천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두 건 발생했네요. 두 건. 메모를 그대로 인쇄할 수도 있어요. 메모가 보이는 대로 메모를 숨긴 거는 인쇄가 안 되지만 메모를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메모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모 삽입을 해서 이런 경우는 인쇄를 못 하고요. 메모를 표시해 놓으면 메모가 어떻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인쇄할 수도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다 몰아서 인쇄할 수도 있고 메모에는 특수문자 입력해도 돼요. 뭐라고 다 해도 됩니다. 자, 검토 탭에 가서 메모를 봐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용만 지워지죠? 메모는 안 지워지잖아요. 네. 네 번째가 틀렸다.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래요? 서식을 붙이래. 여기 서식 여기 서식 있어요. 서식. 그럼 서식만 붙는 거죠? 내용은 안 붙어요. 내용은 안 붙고 서식만 붙는 거예요. 만약에 값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값만 붙어요. 값만 붙어요. 서식을 붙여라 그러면 서식만 붙어요. 메모만 붙여라 그러면 메모만 붙어요. 모두 붙여라 그러면 똑같이 붙는 거지만 네, 두 번째가 틀린 말이다 하는 거죠. 자, 지금 B의 두 번째, C의 두 번째, D의 두 번째, 이 두 번째 거 이거.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들이 3의 배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2가 3의 배수냐, 3의 3의 배수냐, 4가 3의 배수냐 하는 건데 그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나머지가 그럼 3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B, C, D, E 해서 I까지 가지만 B에서 I까지는 변화가 되지만 두 번째 줄은 어때요? 두 번째 줄은 이 두 번째 줄을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를 갖고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걸 가지고 지금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B 앞에 달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라는 게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번째 줄이 고정돼야 되고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달러가 앞에가 아니라 E 앞에 달러가 들어가거든요. B 앞에 달러가 아니라 E 앞에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은 두 번째가 된다. 매크로. 모든 매크로는 매크로 개인 통합 문서의 저장 위치를 설정한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를 실행하고자 할 때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다가 매크로를 저장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매크로를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현재 통합 문서에다 저장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만 매크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가 없고요. 항상 숫자로 시작할 수도 없고 문자로 시작하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VB의 언어로 기록이 되고 잘못 기록됐다 하더라도 편집기를 이용해서 고치면 돼요. 맞아요. 자, 바로가기 키로 컨트롤 C 눌러서 매크로를 작동시킬 수 있는데 이때 컨트롤 C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컨트롤 C가 복사잖아요. 근데 복사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크로가 작동돼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진하게, 글자를 진하게 하는 거,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U 밑줄 치고, 컨트롤 I 기울이고, 컨트롤 V 붙이기, 컨트롤 X 잘라내기, 이런 명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명령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번째가 틀렸다. 다음 문제는 뭔가요? 다음 중 결과가 다른 걸 찾아보는 거죠? 자, 1번. 라지 뭐죠? 요거. 얘 세 개 중에서. A 두 번째부터 C의 두 번째, 세 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200이네요. 제일 큰 게 300이고. 요거는 뭐죠? 이 네 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300이네요. 1번은 200, 2번은 300. 스몰은 뭐죠? 이 세 개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100이고, 200이 두 번째로 작죠? 스몰. 요거는 뭐죠? 네 개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 200이죠? 다 200인데 두 번째만 300 나왔잖아요. 두 번째가 틀린 말이다. 함수 마법사. 함수를 사용할 때는 우리 시험에는 3개까지 중첩을 해요. if, and, 뭐 여러 가지 써갖고 3가지를 시험에 내잖아요. 최대 3개까지. 근데 뭐 60개 이상을 써도 상관없어요. 어제 실무 과정을 강의하다 보니까 함수를 8가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서로 다른 함수를 8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 튀긴 거를 소스 버무린 거에다가 다시 넣고 볶고 하잖아요. 그럼 튀긴다는 기능, 볶는다는 기능, 찐다는 기능 다 다른 기능이니까 우리는 3가지만 시험에 냈었지만은 3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 5가지를 섞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틀린 말이다라는 거죠. 예. 32번. 머리글 바닥글이. 머리글과 바닥글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 페이지마다 여기 삽입에 가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는데 매 페이지마다 뭐를 집어넣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쓰면 매 페이지마다 위에는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머리글 바닥글인데 표는 못 넣어요. 표란 기능은 엑셀에 없어요. 표는 엑셀에 없는 기능이에요. 그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 날짜, 시간을 넣을 수도 있지만 표라는 기능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표를 넣을 수 있겠죠. 아래 한글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아래 한글에. 거기에 표를 넣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뭘까요? 디에버레이지. 이 중에서 수확량에 대한 평균 구하래. 수확량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 얘기죠. 조건은 여기 있네요. 나무가 배나무여야 돼. 배나무. 높이가 10보다 커야 되고 20보다 작아야 돼. 해당되네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맞네요. 체리, 사과, 땡, 배, 9. 9는 안 되네요. 10보다 크지 않죠? 그럼 수학량이 뭐만 나왔죠? 14와 10만 나왔죠? 평균이니까 얼마죠? 12죠. 이 두 개의 평균. 그러니까 누르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내가 직접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셀 참조. 우리가 는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얘를 가리키면 어떻게 되죠? 얘가 상대 참조죠. F5번 키 눌러서 달러가 들어가야 절대인데 그냥 클릭을 하면 뭐가 돼요? 무조건 상대 주소가 되죠. 상대 참조가 되는 거죠. 절대 참조가 아니라 상대 참조가 되고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에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에러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기존 셀 참조를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한다. 이것도 아니고 워크시트 이름 앞에다가 느낌표를 찍으면 걔를 참조할 때 쓰는 말이고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예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다음에 셀 연결 명령을 걸면은 셀 참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맞는 말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자체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해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나머지 다 맞는 말인데 뭐가 틀렸나 볼까요? 시트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 시트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밑에 시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시트 2번 아무것도 없는 걸 삭제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뭐라도 들어있잖아요.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죠? 실행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실행 취소 자체가 안 돼요. 삭제를 하면 실행 취소를 못 해요. 삭제된 건 그로 끝나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컨트롤 Z로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삭제를 못 한다고 나왔어요. 복구를 못 한다고 나왔어요. 자,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거. 1번은 뭐죠? 도넛형. 4번은 뭐죠? 2번은 분산형. 4번은 뭐죠? 주식형. 됐죠? 예. 3번은 뭐예요? 영역형인가요? 영역형.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걸 골라보는데 3번. 네, 3번이 답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은 도넛, 2번은 분산, 4번은 주식형, 3번은 영역형. 그러니까 뭐 방사형, 거품형 이런 것들, 꺾은 선 종류가 많아요. 예, 종류들 많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 보면 옵션이라는 게 있고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매크로를 우리가 지금 만들진 않았지만은 여기 개발도구에 매크로라고 있어요. 매크로 여기 보면 편집 창이 있고 옵션 창이 있어요. 자, 여기는 합계 구하는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매크로 기록 합계 구하기 컨트롤 대문자 Q라고 썼어요. 자, 눈썸 요것들이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자, 기록 중지. 자, 그럼 매크로에 가보면 편집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합계 구하는 매크로예요. 근데 합계가 아니라 제가 합계 구하기로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다 합계 구하기라고 쓰는 거예요. 합계 구하기라는 매크로 여기다 써요. 그리고 빠져나가면 자, 이제 매크로 이름이 합계 구하기로 바뀌었어요. 편집창에 가서 뭐를 바꾼다? 매크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매크로 이름을 바꿔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옵션 창에 가서
컨트롤 Q 이게 아니라 컨트롤 A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바꾸면 돼요.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편집창에서는 뭐를 바꾼다? 편집창에서는 명령 코드를 수정하는 매크로 이름이나 내용을 고칠 때 쓰는 게 편집이고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하는 건 옵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똑같이 나왔네요. 올해 1회 시험하고 똑같은 게 많이 나와서 올 1회 시험 본 사람들은 많이 놀랬을 거예요. 좋아요. 예, 좋아서. 너무 좋아.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뭐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러네?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자, 네 번째. 표 전체 영역이 사용된 건 아니죠. 남녀 옆에 있는 합계가 빠졌어요. 39번. 차트 문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 크기를 셀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 키 눌러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넣어볼게요.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Al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뭐가 된다? 셀의 크기만큼 딱딱딱 끊어진다 그랬어요. 셀의 크기만큼 끊어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서부터 움직여요. 가운데. 보통은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컨트롤 키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커지고 작아져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 똑같은 비율대로 움직여요. 들쑥날쑥이 아니라 Shift는 같은 비율, 컨트롤은 중앙에서부터 확대 축소, Alt 키는 셀의 크기만큼 맞춰서 크기 조절. 자, 컨트롤이 아니었다. 인쇄하는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만 인쇄하려면 어떻게 돼요?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하면 돼요.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하면 차트만 인쇄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16번 문제를 가지고 자, 기존에 차트가 있어요. 이렇게 자,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인쇄를 누르면 뭐가 된다? 같이 나와요. 근데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를 고르면 차트만 나와요. 차트만 나와요. 좋죠? 이게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1번 접근성 센터에 관한 기능. 접근성이라는 건 뭐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자녀보호 설정은 컴퓨터를 어린 자녀가 시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시간을 설정하거나 하는 기능이에요. 자녀보호 설정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은 맞는데 이건 접근성 기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계정 기능에 있는 겁니다. 접근성 센터는 몸이 불편하신 사람들을 위한 기능이지 어린 자녀들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끔 시간을 설정하거나 등급을 매기는 걸 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1번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중 주방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해놓고 책꽂이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책꽂이에 가면 책이 있는 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방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미디어는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동영상 정보가 용량이 크고 통합 처리하기 어려워서 사운드하고 영상을 분리해서 전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 따로 가고 소리 따로 가면 문제 합쳐갖고 영상을 보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mp3는 노래만 들어있으니까 오디오만 따로 분리를 해서 저장해서 쓰는 거지만 멀티미디어 동영상에 관한 거는 사운드, 오디오하고 비디오 영역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컴퓨터 파일도 그래요. 컴퓨터 파일도 다. 동영상 파일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영상 파일 하나, 자막 파일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있잖아요. 자막은 따로 갖고 있는지 몰라도
영상하고 오디오를 분리해서 갖고 있지는 않아요. 3번.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 교육 이런 정보들을 원할 때 내가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 뭐다? 이게 주문형 비디오입니다. 주문형 비디오, VOD. 우리 케이블 TV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 때나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짱구를 보고 싶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짱구를 검색을 해서 짱구를 내가 플레이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비용을 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방에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복습하시잖아요. 그것도 VOD예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사이버 대학에서 방송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VOD, 주문형 비디오라고 하고. 예전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보는 것도 주문형 비디오고. 예. 바이러스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백신으로 검사하고 나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부로 꺼내보면 안 돼요. 첨부 파일에 있는 거는. 그 첨부 파일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꼭 이걸 열어보다가 걸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 특히 외국하고 거래하는 그런 무역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영문으로 온 파일도 많이 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영어로 온 파일은 다 지워요. 영어로 보내줄 만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말도 보내주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영어로 된 거를 제가 받겠습니까? 다 삭제합니다. 무조건 삭제. 열어보지도 않아요. 열어봐봤자 못 알아듣는 말만 있고 그래서 함부로 안 열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혹시나 무역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온 파일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때 백신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시면 안 되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당연히 첨부된 파일도 다운로드를 하기 전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되겠죠. 예. 인터넷 전화 VoIP 여기 있네요. 인터넷 전화 우리 강의실에 070 U+ 들어왔어요. 기가 인터넷 하면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다 하겠죠. 굉장히 좋은. 근데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몰라. 인터넷이 느린 건지 인터넷 창을 실행하면 창이 늦게 뜨는 건지 인터넷 창이 늦게 뜨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늦게 뜨는 것 같아요. 아닌가? 빠른가? 검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터넷 속도라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 인터넷 속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가 인터넷 해가지고 기가 인터넷 다음 프로그램을 깔으라고 하는데 되게 더뎌요. 기가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 인터넷 접속하는 속도는 빠른데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더딘 거예요. 그거는 저쪽에서 느리게 보내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보면 좋으냐면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거기 가보면 알아요. 그럼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빨리 다운로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이거 한번 검사해 보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정보를 읽는 거예요. 저희 신랑이 이거 맨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첫 번째래. 아, 그래요? 맨날 저는 소가 안 나오는데 이거 해본 사람이 그러면은 첫 번째 전화입니다. 기가 인터넷. 문자가 되게 자, 마포구네요. 그렇죠? 다음.
눈금이 떠요. 응, 그거 막 보고 있어. 기가가 1000인데? 다른 거예요? 지금 반기가인데? 네. 500까지. 반기가잖아. 네. 얘 속도를 재봐야죠. 기업에서 쓰는 거는 더 가요. 굉장히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예. 업로드가 더 빠르네요. 다운로드보다. 지연 시간 어떻게 되나 볼까요? 지연 시간은? 지연 시간은 짧아야 좋아요. 괜찮네요. 이 정도면 뭐 쓸만해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죠. 대구에서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네요. 서울 중구에 사무소가 있고 무교동에 굉장히 빨리 작동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런 검사를 한번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가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더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뭐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아요. 예. 품질 측정하는 프로그램 돌려서 한번 해봤고요. 자, 인터넷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법, 이걸 우린 URL이라고 하죠. URL. 아까 인터넷 실행하면 우리 공부방에 가면은 이런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커멀 자격증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실습 파일이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되게 길죠, 그렇죠, 이거요? 되게 길잖아요, 이거요. 이게 바로 뭐다? URL이다. 긴 거 URL이라 그래요. 오, 빠르긴 빠르네요. 지금 우리 수업 자료를 봤는데 불과 뭐 몇 초 만에 다 받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 센터 같으면 옛날에 이런 데이터를 받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받아서 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근데 지금은 빨리 받아지는 느낌이에요. 만족할 속도는 아닌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속도보다는 더딘 것 같아요. 인터넷 접근 속도는 빠른데 다운로드 되는 속도는 더딘 것 같아요. 자, 랜은 뭐예요? 근거리 통신망이라 그래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짧은 거리 내에서, 즉 건물이나 학교 같은 이런 짧은 영역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망을 근거리 통신망. 외는 뭐냐면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나라와 나라끼리, 대륙과 대륙 간에 연결되는 통신망. VAN은 Value Aided, 부가가치 통신망. 부가가치 통신망. BICN은 디지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우리들이 사용하는 통신망. 지금 쓰는 게 BICN이에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거.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주고받도록 하는 건 뭐라고 한다? FTP. 우리 지난 문제도 봤었잖아요. 예. 뭐 다운로드 받는다, 업로드한다, 실행한다, 뭐 삭제한다 이런 기능이 있었죠. 근데 실행은 못하고 보내고 받고 삭제는 가능해요. 그걸 FTP라고 합니다. 압축 파일 형식에는 뭐가 있느냐 봤더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 R집, 집. 윈도우 집이라서 예전엔 윈집이라고 했어요. 윈집. 전 세계적으로 윈집이 가장 유명하고요. R집, 뭐 빵집, 별집 이런 집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ARJ, 그 다음에 RAR 이런 압축도 있습니다. 근데 SAS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스는 뭘까? 예? 아, 사스가 항공기 회사에 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스칸디나비아네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아는 거는 여기 뭐
사스 숙소부대도 여기 스칸디나비아 항공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통계 프로그램 중에 사스라는 게 있어요. SAS라는 게 있고 SPSS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통계 패키지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사스, 하나는 SPSS. 하나는 사회과학, 하나는 자연과학. 서로 다른 통계를 처리할 때 쓰는 건데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 사스 패키지가. 160인가 학교 같은 데 1,500인가? 네, 학교에서 사용하는 걸 봤더니 1,500에서 3,000 이렇게 가요. 금액이. 그걸 개인이 쓸 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통계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패치는 뭐냐면 구멍 난 거 덧붙이는 게 패치예요. 뭐 타이어 빵꾸 난 거 떼어줍니다. 이런 게 패치죠. 영어로 패치. 그래서 예, 옷 구멍 난 거, 양말 구멍 난 거 꼬매 신기도 하죠. 패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일정 부분을 양이 많은 거 이때 고쳐주는 거를 패치한다 그래요. 아스키 코드 1번 페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 교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해밍 코드예요. 해밍 코드. 해설해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해밍 코드고요. 두 번째는 아스키 코드는 대형 컴퓨터의 범용 코드가 아니라 아스키 코드는 어디서 사용하면 PC나 통신용으로 쓰는 거예요. 대형 컴퓨터는 EBCDIC라는 코드를 써요. EBCDIC. 그러니까 BCD 코드라는 게 있어요. BCD 코드. 6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BCD 코드를 익스텐션, 확장시켰어요. EBCDIC. 그게 대형 컴퓨터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더라. 그래서 7개로 다시 바꾸자. 범용 코드는 8개예요. 아스키는 7개고요. 그래서 바꿔서 쓰는 거예요. 바꿔서 쓰는 거. 3번이 맞는 말이고요. 12번. 주기억 장치보다 크기가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실행을 못하죠. 우리 방이 10평인데 10평의 집에다가 20평짜리 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죠. 근데 컴퓨터는 가능한 게 뭐냐면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보다 큰 거는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빌려와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고 그래요. 가상 메모리. 제일 좋은 거는 주기억 장치 운영을 크게 늘리는 겁니다.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4GB인데 8GB 이렇게 늘리면 돼요. 기본적으로 8GB면 웬만한 거 다 돌아가요. 그래서 뭐 PC방에 있는 컴퓨터도 다 8GB예요. 더 이상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16GB 있으면 좋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13번 장치관리자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작.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 이렇게 해서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내 컴퓨터에 가서 제어판에서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오른쪽 눌러서 개인 설정에 가도 아니다. 내 컴퓨터에 가서 내 컴퓨터 여기 나왔네요.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 이게 이 관리인데 여기 장치관리자라고 있어요. 장치관리자. 장치관리자가 지금 다 펼쳐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삐져나오진 않았어요. 간혹 보면 삐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삐져나온 거는 뭐냐면 뭔가 오류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특히 여기 기타 장치라는 말이 없어요. 기타 장치. 기타 장치라는 말이 없다는 거는 완벽하게 다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용 안함이라고 하면은 지금 USB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데 제가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보드는 마우스로 USB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마우스는 USB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용 안 하겠다 그러면 제 이 마우스를 못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컨트롤러가 고장이 나면은
노란색 물음표가 나타날 수 있고 빨간색 표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노란색 물음표는 무슨 뭐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표시가 돼 있으면 뭐다? 그게 뭐가 좀 오류가 있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건데, 노란색 물음표는 뭐냐면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기계는 꽂혀 있는데 프린터를 새로 샀어요. 프린터를 새로 사가지고 전원을 켜면 프린터는 찾아줘요. 이 장치관리자에 떠요. 무슨 프린터라고 떠요. 그러나 프로그램 안 깔았잖아요. 그럼 작동이 안 되죠. 그걸 보여주는 게 장치관리자예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DVD 장치, 하드디스크나 DVD 장치 연결해주는 시리얼 ATA 장치, 인터넷 연결해주는 기가 인터넷 연결해주는 기가 인터넷 장치, 이거는 요 하드디스크, 요거는 제 USB 메모리, 모니터 연결해주는 장치, 9600GT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제가 집에 쓰던 걸 가져서 꽂은 거예요. 제 거. 그 다음에 마우스 장치, 모니터는 두 개 꽂혀 있죠? 하나는 앞에 있는 모니터, 하나는 빔 프로젝트 연결되어 있어요. USB 장치, 프로세서가 몇 개가 떠 있나 보세요. 두 개 떠 있네요. 듀얼 코어네요. 듀얼 코어. 그 다음에 사운드 장치, 소리가 나는 부분은 뭐가 소리가 나는지 여기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다? 장치 관리자. 자, 컴퓨터에 관한 기본 정보 보기를 누르면 뭐가 될까요? 내가 사는 이 컴퓨터가 정품인지 아닌지, 메모리가 얼마큼인지,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볼까요? 기본 보기라고 된 부분, 기본 정보 보기. 그렇죠? 자, 체험 지수 나왔고요. 메모리 나왔고요. 운영체제 비트수 나와 있고요. 저 밑으로 가면 정품 인증 받은 거 나와 있어요. 예. 업데이트 날짜는 어디 있어요? 업데이트 프로그램 목록에 가야 나와요. 지금 보기가 다 윈도우즈인데 세 번째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 이거 찍는단 말이야. 그리고 다 윈도우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아닐 거다라고 찍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정확히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윈도우즈 버전, 그 다음에 메모리, 운영체제 관한 거, 그 다음에 밑에 정품 여부 다 들어있어요. 네. 이건 뭘까요? 컨트롤 L은 뭐예요? 저 로고 플러스 T 누르면 이렇게 돼요. 로고 플러스 T. 어디 나타나는지 아세요? 밑에 나타나있죠, 밑에. 자, 제가 올려놓고 보여드리면 요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행돼 있잖아요. 자, 이거 누를 거예요. 로고 플러스 T 누르면 요거 인터넷 메모장 순서대로 나타나나요? 위에? 네, 그거예요. 로고 플러스 F는 뭐예요? 검색할 때 쓰는 거고요. D는 뭐예요? D? D 눌렀더니 다 사라졌네. 다시 누르면 나타나고 그랬죠. L은 락이에요. 락은 안 누르려고 그래요. 사용자 잠금이에요. 여기 사용자 잠금. 사용자 전환 여기 로고 오프 이거 하는 거거든요. 잠금.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기억장치 중에 가장 빠른 게 CPU예요. CPU의 안에 있는 레지스터가 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와 CPU 사이를 연결해주는 캐시 메모리가 그 다음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답은 두 번째가 맞는 거죠. 그 다음 윈도우 7에 있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이거예요. 밑에 있는 거. 여기서 내가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고 CD 복사도 돼요. CD를 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 UCC. 영상 파일을 편집은 못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편집 파일, 영상 파일을 편집하는 거는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무비 메이커.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니라. 네. 세 번째가 틀린 말입니다. GIGO. GIGO 뭐예요?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개비지가 뭐예요? 개비지. 개비지란 말이 있어요. 채소를 다듬고 난 찌꺼기 같은 거 있죠? 그걸 개비지라 그래요. 쓰레기. 뭐 기레기? 요즘 뭐 기레기? 쓰레기.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다가 쓰레기 정보를 집어넣으면 쓰레기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같은 정보를 넣어줘야 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입력 자료로 좋은 거를 넣어줘야 출력도 좋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대충 집어넣고 답이 잘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예. ALU는 연산장치예요, 연산장치. ALU. 근데 답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명령을 해독하여, 이거 제어장치인데? 이건 제어장치 설명해 놓은 건데. ALU는 연산장치란 뜻이에요. 예. ADPS라는 말 대신에 예전에 EDPS라는 말도 있었어요. ADPS는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자동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고요. EDPS는 Electronic Data Processing. 전기적인, 전자적인 힘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EDPS라는 말 안 써요. 예전에 저희가 다녔던 80년대 초반에 이때는 EDPS 개론, 전자계산학 개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전자계산학이라는 말도 안 쓰고 컴퓨터 과학이라는 말을 쓰죠. 전자계산학을 영어로는 컴퓨터 사이언스라 그래요. 컴퓨터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컴퓨터 과학이죠. 예전에는 컴퓨터라는 단어를 못 썼어요. 전자계산기라고 썼단 말이에요. 전자계산기. 골키퍼 이런 말을 못 쓰니까 뭐 문지기, 수문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축구 경기할 때도.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근데 이거는 학술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LU라고 하면 되지 무슨 연산장치라고 하냐고. CPU라고 부르면 되잖아. 근데 중앙연산처리장치라고 이렇게 부르거든. 컴퓨터라고 하면 되는데 전자계산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두 가지 단어, 세 가지로 막 파생해서 불편한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EDPS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뭐 음담패설의 말이라고 줄여서 썼다고? 누가? eating, drinking, playing, sleeping, 먹고 마시고 놀고 자는 뭐 그런 말로도 제가 바꿔서 얘기도 했었는데 CPU, 중요한 처리 장치죠. 그렇죠? 2번이 틀린 말이에요. 거기 해설해 보시면은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에 들어가는 각각의 레지스터들이 나올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명령어 레지스터라든지 명령 해독기라든지 그 다음에 연산 장치에 가면 가산기라든지 애더, 보수기, 컴플리멘트라든지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누산기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 3개, 아래도 3개 정도. 자, 그 다음 문제. 19번? 프로그램 기능에서 아닌데? 19번 맞나요? 프로그램 기능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업데이트를 제거하거나 윈도우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하거나 프로그램 변경하거나 제거는 가능하지만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건 업데이트 기능에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기능이 아니에요. 19번의 세 번째는 업데이트 기능에서 하는 거지 프로그램 기능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예.
기본 프린터 설정해야 하는 거. 기본 프린터는, 자, 보세요. 여기 장치 및 프린터에 가면 프린터들이 보여요. 밑에 프린터들이 보이는데, 요거. 사람 모습이 이렇게 두 명이 나란히 있네. 어깨 동무한 것처럼. 이건 공유 프린터라는 거고요. 이 프린터기는 상대편이 내 거를 연결해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기본 프린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프린터기예요. 이 컴퓨터에 있는 거라고, 이 컴퓨터. 내 컴퓨터라고.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프린터기라고. 그럼 이 프린터기를 건너방에 있는 애들 방에서 얘를 설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 프린터라 그래요. 네트워크 프린터라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 방에서는 아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 공유 프린터기를 자기네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는 거예요. 기본 프린터는 로컬 프린터든 네트워크 프린터든 상관없이 기본 프린터로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만 지정하는 겁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로컬 프린터만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뭐뭐만 그랬잖아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말은 없을 수 있으니까는. 엑셀에 관한 문제, 필터. 필터든 정렬이든 숨겨져 있는 레코드, 숨겨져 있는 줄은 뭐다? 포함되지 않죠? 숨겨놓은 건 안 해요.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 얘를 자동차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긴 뭐가 들어갈까요? 일, 월, 화, 수, 맞죠?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이잖아요. 만약 일, 수, 그러면 어떻게 돼? 일요일하고 화요일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되겠죠. 여기는 일, 월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니까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겠죠. 답은 수, 사 이렇게 되는 거죠. 23번. 이건 뭡니까?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연자가 포함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연자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간에 있든 간에 연자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남이수는 뭐예요? 이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고 연자도 없고, 두 번째 이연은 뭐다? 이자로 시작하기도 하고 연자도 포함되어 있고, 연재는 이시는 아니지만 연자가 포함되어 있고, 홍지연은 연자가 포함되어 있죠. 남이수는 틀린 말이죠. 정렬은 최대 3개까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렬 조건을. 옛날 버전은 3개까지 지정했었어요. 같은 직책별로 정렬하시오. 직책이 같으면 부서별로 정렬하시오. 부서가 같으면 나이 순으로 정렬하시오. 나이가 같으면 급여가 많은 순으로 정렬하시오. 급여가 같으면 이름 순으로 정렬하시오. 뭐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개가 아니라 60개 이상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고 위에서 아래로 정렬할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정렬이 기본이고 좌우로 정렬할 수 있어요. 색상 정렬은 흰색이 앞이든 검정색이 앞이든 말은 없어요. 색상이 있는 애들끼리 모으고 색상이 없는 애들끼리 모으는 거지. 예. 사용자 지정 정렬은 첫 번째 기준에만 만자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답은 두 번째다. 이건 뭘까요? 빼기라는 F 위에 보면 빼기가 있네요. 그렇죠? 이 빼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CD, 2가 사라져요. 얘가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어서 뭐만 나온다? 각각 이름 옆에 평균만 나와요. 자, 축소하려면 더하기 및 빼기 윤곽기호를 누르면 돼요. 얘를 누르거나 빼기를 누르면 얘가 오므라들면서 더하기로 변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빼기로 변하면서 펼쳐지고요. 네. 옳지 않은 건 뭐가 될까요? 1번 단추를 누르면 전체가 표시된다 그랬는데 아닌 게 뭐죠? 1번 단추가 아니라 왼쪽 상단에
1단추를 클릭하면 뭐가 돼요? 전체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므라들죠? 이를 클릭하면 뭐가 되죠? 이를 클릭하면 펼쳐지고요. 펼쳐져야 전체가 보이죠. 그렇죠? 네, 3번이 틀렸네요. 자, 현재 화면을 수평이나 수직 또는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뭐다? 창 나누기죠. 창 나누기라는 건 뭐예요? 창을 열어서 보기에 가서 창 나누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저 아래에 있는 거랑 여기는 10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하고 저기는 200번째 줄하고 마음대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아래. 또는 A, B, C, D에 있는 거랑 어디 있는 거랑 저 오른쪽에 있는 거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칸하고 앞에 있는 칸하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자,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면 이 창이 떠요. 이때 여백을 표시하면 너비는 조절합니다. 너비를 조절해요. 너비 조절됐어요. 지금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 조절 못해요.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칸은 나오는데 너비 칸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밖으로 나가도 너비가 조절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뭐는 안 된다? 높이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높이는. 셀의 행 높이를 조절할 수 없다. 열의 너비는 조절할 수 있다. 28번. 연속적인 걸 선택할 때는 Shift. 비연속적인 거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블록을 잡으면 처음에 클릭, 나중은 Shift해서 클릭. 블록. 아니면 이쪽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 저쪽 블록 잡고 이렇게. 그럼 여러 개 블록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키 눌러서 여러 개.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할 때는 컨트롤. 이어져 연속되어 있는 것은 Shift. 이거는 엑셀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기본 기능이에요. 수식의 잘못된 값, 피연산자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 이게 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는 A라는 값하고 10을 더하래요. A가 뭐야, A가? A라는 이름을 모르잖아. 이름 상자에서 이름이 안 됐잖아. 그 이름이 뭡니까? 라고 나와요. name. 그런데 는 50이랑 3이라는 글자랑 더하면 53 나와요. 는 50이라는 글자랑 A라는 글자랑 더하래. A라는 글자랑. A라는 글자가 뭔데? A는 글자잖아. 숫자랑 못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value. 값이 이상하다 그래. 값이. 수식에 잘못된 값을 값. 인수라는 게 값이거든요. 5 더하기 3. 더하기는 연산자고 5하고 더하기 3. 5와 3은 뭐예요? 피연산자고. 그럴 때 잘못된 값을 처리해야 되니까 value. value가 값이잖아요. 그렇죠. div0은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 10이 있고 여기 20이 있어요. 30이 있고. 자, 는 얘를 이거로 나누래요. 그럼 자동 체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나눴어요. 얘는 밑에가 없잖아. 녹색이. 없으면 0이거든요. 근데 0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 0분의 20 안 되잖아요. 분모가 0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div 0 에러가 나왔어. 네. 자, 숫자를 더해요. 자, 400에 400승 하면 어떻게 될까? 400에 400승. 400을 400번 곱하면 얼마가 될까? 엑셀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대요. 400을 200번 곱하면, 400을 100번 곱하면, 400을 100번 곱하니까 되는데, 150번 곱하면, 140번, 130번, 120번, 110번, 110번은 곱할 수가 있나봐요. 115번은 1.7 곱하기 10에 299수.
동글뱅이가 299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300승. 여기까지는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400을 118번을 곱해라. 400에 118승. 이건 계산이 됐는데 119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400을 한 번 더 곱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어요. 너무 숫자가 커서 엑셀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넘버, 샵 넘버, 오버플로우 넘친 거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고. 그게 샵 넘버예요. 그러니까 샵이라고 뜨면 무조건 뭐다? 오류. 밸류는 뭐를 더하라고 하는데 못 더하겠어. 5라는 글자랑 A라는 글자랑 더하래. 못 더, 뭐를 계산했어. 자, 5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세요. 근데 5라는 내용이 없어. A라는 글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지정해주면 그러면 10하고 10을 더했으니까 20이 되겠죠. 당연히 그때는. 얘가 만약에 50이면 60이 되겠죠. A가 지정돼 있으니까. 근데 아까는 A라는 말을 지정을 안 했었잖아요. 지정을 안 하니까 그래요. 야, A가 뭐냐? 나는 A 몰라. 이거 A 몰라. 그래서 그런 이름 몰라. 네임 에러가 난 거예요. 얘네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오류 메시지. 30번. 이게 뭔가 보세요. W가 뭐예요? 워드네. P는 뭐예요? 파워포인트네. X는 뭐예요? 없네.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공백이 나와야죠, 공백. X라는 과목 코드가 없으니까 공백이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Vlookup. A의 세 번째가 2의 3부터 F의 여섯 번째까지. 근데 지금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얘들을 블록 잡을 때 어떻게 달러가 들어가야죠. 1번은 달러가 안 들어갔어요. 여기 true는 뭡니까? 비슷하게 일치죠? 비슷하게 일치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코드가 정렬되어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ABCD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ABCD 정렬로 되어 있지 않게 어떻게 돼요? 반드시 false를 써야 돼요. 자, 1번은 true라고 써서 틀렸고 4번도 false라고 4번은 false는 맞는데 자 3번은 뭐예요? true라고 썼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W는 워드고 P는 파워포인트 맞겠는데 X는 뭐예요? 없으니까 에러가 나잖아요. 그때 if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빈칸 처리하라고. if 함수가 나온 거죠. 두 번째가 맞는 말이에요. if 는 앞에다가 실행할 값을 먼저 써주고 그래서 에러가 난다면 뒤에다가 에러가 났을 때 값을 써주는 거예요. 3번과 4번은 if 에러 안에 빈 공백이 먼저 왔잖아요. 빈 공백을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자, 빈 공백을 처리하세요. 근데 빈 공백에 에러가 나면 vlookup을 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빈 공백에 에러가 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을 수행했더니 에러가 날 수도 있다 이거죠. 에러가 안 나면 상관없는데 에러가 나면 뒤에 있는 값을 처리해라 이런 얘기죠. 답은 두 번째가 맞는 겁니다. 자, 31번 볼게요. 몸무게가 7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 몇 명 있냐? 자, D카운트는 뭐죠?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죠. 자, A의 첫 번째서부터 D의 다섯 번째까지 이걸 가지고 처리하는데 몇 번째 거의 개수를 세라요? 컴마 2. 컴마 2니까 뭐예요? 번호가 첫 번째고 이름이 두 번째죠. 이름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이름은 글자잖아요. 그럼 D카운트를 못 세잖아.
이 조건을 가지고 따지든 떠나서 dCount는 키의 개수나 몸무게 개수나 번호의 개수, 숫자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지 이름의 개수를, 글자의 개수를 셀 수는 없어요. dCount A는 뭐예요? 글자든 숫자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dCount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에 있는 키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네 번째에 있는 몸무게 개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가능하네요. 앞에 번호도 숫자니까 1을 써도 되죠. 근데 이만큼은 쓰면 안 되지. 이만큼은. 이는 글자니까. 이름은 문자니까 계산할 수, 셀 수가 없어요. dCount 갖고는. 1번이 틀렸다. 해설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32번. 이건 뭐죠? 굿모닝의 프로퍼예요. 프로퍼가 뭐예요? 첫 글자. 굿의 첫 글자, 모닝의 첫 글자.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트림은 뭐죠? 굿모닝 앞에 있는 빈칸이 있으면 지우고 뒤에 빈칸이 있으면 지우고 굿과 모닝과 느낌표 사이사이에 빈칸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만 유지해라 이거죠. 하나만. 굿모닝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느낌표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1번은 대문자로 나왔잖아요. 프로퍼가 아니라 어퍼를 썼겠죠. 어퍼. UPPER 어퍼. 어퍼를 쓰면은 대문자로 다 바뀌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굿과 모닝 사이가 다 붙어버렸잖아요. 빈칸을 다 빼는 함수는 없어요.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33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